안녕하세요. 자영업 다일입니다. 요즘 미국-이란 전쟁으로 국제 유가가 배럴당 100달러까지 폭등하면서 국내 기름값도 빠르게 오르고 있는데요. 이란 전쟁 직전인 2월 28일에 전국 평균 휘발유 값은 1693원, 경유는 1598원이었는데 3월 12일 기준 휘발유는 1900원, 경유는 1921원으로 각각 22%, 20% 폭등했습니다. 이에 따라 정부에서도 기름값 안정을 위해 30년 만에 처음으로 기름값 최고 가격제를 실시하면서 국내 유가 안정을 위해 노력을 하고 있는데요. 그런데 이렇게 기름값이 폭등하는 와중에 오히려 기사들에게 지급하는 배송 단가를 계속 내리고 있는 업종들이 있습니다. 그리고 이 업종들의 공통점이 하나 있는데요. 전부 중간 플랫폼이 끼어 있는 구조의 업종이라는 겁니다. 그래서 오늘은 기름값이 폭등하는데도 기사들에게 주는 배송 단가를 계속 떨어뜨리고 있는 직업 3가지에 대해서 이야기해보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첫 번째, 용달 화물업입니다. 화물운송은 기본적으로 기름값 영향을 가장 크게 받는 업종입니다. 그래서 원래는 유가가 올라가면 화물운임도 같이 올라가는 구조가 정상인데요. 하지만 지금 화물업계에서는 정반대의 상황이 벌어지고 있습니다. 기름값은 계속해서 오르는데 운임 단가는 거의 오르지 않거나 오히려 떨어지고 있는 상황이 벌어지고 있는 건데요. 보통 용달이나 화물기사님들의 경우 화물중개 앱에서 올라온 배송건을 배차를 받아서 운행을 하고 있습니다. 배달라이더분들이 쓰시는 배민커넥트나 쿠팡라이더 앱과 유사한데요. 여기서 화물콜을 골라서 배차를 받아 배송을 하는 시스템입니다. 요즘 뜨는 단가들을 보면 정말 이게 맞나 하는 단가들의 콜들까지 올라오고 있습니다. 1톤 화물의 경우에는 상차지까지 7km, 하차지까지 97km, 합계 104km짜리 콜이 건당 3만원에 올라옵니다. 그냥 간단하게만 계산해봐도 경유 트럭 기준 경유값 1,900원, 연비 8km 기준으로 계산하면 기름값만 24,700원입니다. 3만원에서 기름값 빼면 5,000원 남습니다. 여기서 톨비, 차량 유지비 빼면 사실상 적자입니다. 정말 말이 안 나오는 수준이죠. 그런데 이러한 현상이 1톤 용달만 이러는 게 아닙니다. 중형, 대형 화물의 경우에도 마찬가지인데요. 5톤 화물의 경우에도 인천에서 울산까지 화물 배송건인데요. 잘 보시면 이거 왕복입니다. 왕복 약 800km 거리인데 운임은 60만원입니다. 일반인분들이 그냥 금액만 놓고 봤을 때는 나쁘지 않은 운임처럼 보일 수도 있는데요. 하지만 계산을 해보면 이야기가 완전히 달라집니다. 5톤 프리마 기준 경유 가격을 리터당 1,900원, 연비 리터당 3.5km로 계산하면 왕복 800km 운행 시 기름값만 약 43만 4천원이 나옵니다. 여기에 톨게이트 비용 4만원, 식대 3만원 더해주면 총 들어가는 운행 비용만 50만원입니다. 그럼 이제 60만원에서 50만원 빼면 10만원 남는데 왕복 차량 운행시간 계산하면 대략 12시간 정도이고 시급으로 나누면 약 8,333원이 나오네요. 그냥 알바 최저시급보다 한참 못한 수준입니다. 여기에 요소수, 보험료, 차량 감가 등 차량 유지 비용까지 더하면 거의 무료 봉사에 가까운 가격입니다. 이처럼 화물 운송 단가가 낮은 이유는 화물콜 운송도 배달과 마찬가지로 어플을 이용해서 콜을 잡고 있기 때문인데요. 화물의 경우 이를 기사와 연결해주는 주선사라는 개념이 있는데 이 주선사의 수수료가 정말 어마어마합니다. 배달앱 수수료와는 비교도 안 될 정도인데요. 총 운임 38만원짜리에 수수료가 12만원인 경우도 있고 4만원짜리 주문에 수수료가 2만원, 무려 50%에 달하는 경우도 있을 정도입니다. 실제로 화물기사님들 중에는 배민은 7.8%, 용달 일감속에는 20배에서 25%라는 시위 문구를 차에 붙이고 다니는 기사님들이 있을 정도로 수수료 문제가 심각한 상황입니다. 현재 화물기사님들 입장에서는 기름값, 보험료 다 내면 그냥 운전 안 하는 게 낫다는 말이 나올 수밖에 없는 상황인 거죠. 그리고 두 번째, 배달 라이더입니다. 배달업계 역시 상황은 크게 다르지 않습니다. 배달 단가는 몇 년 전부터 계속해서 떨어지고 있는데요. 그리고 최근에는 하나의 상징적인 기준선이 깨져버렸습니다. 바로 쿠팡 멀티 단가 최저 기준이 2,200원이 뚫려버린 건데요. 배달 라이더분들 사이에서는 그동안 2,200원이 사실상 마지노선 단가처럼 여겨졌습니다. 그런데 최근 쿠팡이츠 일부 지역에서 2,100원짜리 배달 콜들이 나오기 시작했는데요. 만약에 이러한 흐름이 계속된다면 2,000원 단가도 깨질 가능성이 있다는 이야기까지 나오고 있습니다. 배달 라이더의 경우 용달이나 화물 업종에 비하면 기름을 사용하는 양은 적은 편입니다. 하지만 문제는 건당 단가 자체가 워낙 낮다는 건데요. 예를 들어 배달 라이더 바이크 연비는 PCX 기준 보통 리터당 40km 정도 나옵니다. 라이더분들이 시간당 평균 12에서 13km 정도 운행하시는 걸로 계산해보면 하루 기름 사용량은 대략 3에서 4리터 정도입니다. 휘발유 가격을 리터당 1,900원 기준으로 계산하면 하루 기름값은 약 6,000원에서 8,000원 정도가 나옵니다. 기존 1,600원, 1,700원대와 비교해봤을 때 같은 거리 기준으로 계산하면 하루 기름값이 약 2,000원 정도 더 늘어나게 됩니다. 하루를 보면 큰 금액이 아닌 것처럼 보일 수 있는데요. 하지만 한 달로 계산하면 약 4만원에서 6만원 정도의 추가 비용이 발생합니다. 여기에 만약 배달 단가까지 떨어지면 이 영향은 훨씬 더 커집니다. 예를 들어 건당 단가가 100원만 떨어져도 하루 40건 기준 하루 수입이 4,000원 줄어듭니다.
한 달이면 거의 10만 원이 줄어드는 셈입니다. 결국 기름값 상승, 단가 하락 이 두 가지가 동시에 발생되면 라이더들의 수익 구조는 생각보다 훨씬 빠르게 악화될 수밖에 없습니다. 그리고 세 번째, 쿠팡 택배입니다. 쿠팡 택배, 퀵플렉스의 경우 요즘 기사님들 사이에서 가장 많이 나오는 이야기가 바로 단가 하락입니다. 쿠팡 CLS는 이번 달 3일부터 2026년 배송 단가를 협상하기 위해 각 영업점에 이메일을 보냈는데요. 현재 각 지역 대리점이 가지고 있는 배송구역, 즉 라우트를 기준으로 단가 협상이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그런데 최근 협상 상황을 보면 단가가 오르기는커녕 오히려 작년보다 낮아진 곳들이 늘어나고 있습니다. 실제로 기사님들 말에 따르면 작년에 비해 약 10% 정도 단가가 삭감된 라우트도 있을 정도라고 합니다. 예를 들어 작년에 건당 650원을 받던 라우트가 지금은 580원에서 600원 수준으로 내려간 경우도 있습니다. 쿠팡은 이에 대해 아파트와 같이 각 가구가 한 건물에 밀집하는 등 배송이 쉬운 지역은 단가를 내린다는 방침인데요. 와, 진짜 정말 대단합니다. 어떻게 이 시국에 배송 단가를 내릴 생각을 하는지, 그리고 이미 아파트의 경우 집원보다 낮은 단가를 주고 있는데 단가를 올려주지는 못할 망정 어떻게 여기서 더 단가를 내리는지 정말 이해가 가지 않는데요. 음식 배달 시장과 택배 배달 시장 모두 야금야금 단가를 내리면서 하기 싫으면 하지 마라, 너 아니어도 할 사람 많다는 식의 운영 방침은 비슷한 것 같습니다. 다행히 쿠팡 택배의 경우 LPG나 전기 트럭이 대부분이라 휘발유나 경유 차량에 비해 연료비에 대한 부담은 덜한 부분이지만 LPG의 경우에도 인상폭은 작지만 계속해서 오르고 있고 앞으로 기름값이 올라가게 되면 자연스럽게 택배 기사님들의 유류비 부담 또한 증가될 것으로 예상되고 있습니다. 쿠팡의 작년 매출은 역대 최대인 49조 원을 기록할 정도로 계속해서 매출은 늘어나고 있지만 거기서 일하는 쿠팡 기사님들의 수익은 매년 시간이 지날수록 줄어들고 있는 게 현실입니다. 이처럼 앞서 말씀드린 세 개의 직업의 경우 단가는 내려가고 연료비는 올라가면서 기사님들이 부담해야 하는 비용은 점점 더 커지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리고 이 업종들의 공통점은 모두 중간에 플랫폼 구조가 끼어 있는 업종이라는 겁니다. 이 구조에서는 기름값이 올라가도 현장에서 일하는 사람이 운임이나 단가를 직접 올릴 수가 없습니다. 비용은 현장이 떠안고 가격 결정권은 플랫폼이 가져가는 구조입니다. 그래서 유가가 오를수록 부담은 더 크게 현장으로 몰릴 수밖에 없습니다. 정부에서도 유가보조금 확대 같은 대책을 논의하고 있지만 이러한 구조가 바뀌지 않으면 기름값이 오를 때마다 같은 문제는 계속해서 반복될 가능성이 큽니다. 여러분들은 지금 상황 어떻게 보시나요? 현장에서 일하고 계신 기사님들께서 요즘 체감 상황이 어떤지 댓글로 한 번씩 남겨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오늘의 영상은 이것으로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